안녕하세요. 좋은꿈TV입니다. 많은 분들이 문의해 주신 내용을 정리해서 영상으로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. 오늘은 처음으로 불면증에 관한 대략적인 내용 그리고 용어들 간단한 내용들을 다룰 건데요. 그 세부적인 내용들은 하나씩 설명하면서 다음 영상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불면증은 DSM-5에서 이렇게 진단이 되는 기준이 있는데요. 진단 기준은 일단 다음과 같습니다. 수면에 먼저 첫 번째로 이제 A에 나오는 것을 보시면 수면의 양 또는 질에 현저한 불만족감으로 다음 중 한 가지 이상의 증상과 연관된다. 이제 수면이라는 것은 굉장히 사람에 따라 주관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. 그래서 이것을 이제 정량화하려고 많이 이제 노력을 하게 됩니다. 그래서 어떤 양도 중요하고 수면 몇 시간을 잤는지 그 다음에 질적인 부분에서 너무 자주 깨거나 이제 그러면 그것도 좋은 수면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양과 질을 같이 보게 됩니다. 그래서 보시면은 1, 2, 3이 있는데 1번 수면 개시 어려움은 우리가 이제 많이 또 쓰는 말이 입면장애라고 하는,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들 입자를 써서 수면에 들기가 어려운 거거든요. 수면을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수면이 잠이 안 오는 거죠. 쉽게 말하면 잠이 안 오고 뭐 30분, 1시간, 2시간 뭐 계속 잠이 안 오는 상태가 유지되는 겁니다. 보통 우리가 불면증을 생각할 때 요 1번을 많이 생각을 하게 되죠. 그렇다면 어느 정도의 상태이면 불면증, 그 중에서도 입면장애에 해당하는 것인지 또 다음번 영상에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보통은 이 진단 기준에선 3이라는 숫자가 중요해요. 밑에도 보시면 일주일에 3회, 뭐 3개월 이런 게 있지만 수면 개시 어려움 마찬가지 30분 정도를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. 두 번째 수면 유지의 어려움이라는 그 용어가 보이시는데요. 이거는 우리가 또 많이 쓰는 것 중에는 수면 유지 장애. 이제 그래서 수면 유지가 어렵다. 잘 깨는 거죠. 쉽게 말하면 잘 깨고 나서도 뭐 바로 1, 2분 뒤에 잠드는 게 아니라 뭐 한 10분, 20분 계속 깨어 있다든가 이제 그런 양상으로 보시면 되고요. 3번은 그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잠들기 어려운 건데 보통 이제 조기각성이라고 하죠. 보통 요 세 가지를 많이 얘기를 합니다. B를 보시면은 수면장애가 다른 중요한 기능력에서 임상적으로 현저한 고통이나 손상을 초래한다. 그러니까 일상생활하기가 좀 힘들다는 거죠. 쉽게 말하면 일상생활이 뭔가 수면에 의해서 방해를 받는다는 얘기고요. C를 보시면은 일주일에 3회 이상, 이제 이런 게 좀 중요하죠. 왜냐하면은 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뭐 발생한다, 한 달에 한 번 정도 발생한다. 좀 신경을 많이 썼더니 잠이 안 오더라. 그렇게 좀 이제 주관적으로 생각하기가 쉬운데요. 일단 그래서 이런 수치 같은 것들을 많이 여기다 이제 넣어 놓게 됩니다. 그래서 일주일에 3번 정도. 그 다음 D를 보시면 3개월 이상 지속. 물론 그거보다 더 짧을 수도 있는데요. 이제 급성인 경우에 뭐 1, 2주 정도 잠이 안 왔는데 어떤 스트레스 요인이나 이런 것들이 해소가 되고 나서 잠이 다시 잘 온다. 그러면 불면증이라고 보기 좀 어려울 수도 있는 거죠. 물론 급성 불면증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좀 어느 정도는 이게 그 장기화 됐을 때 우리가 이제 불면장애라고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. 이는 이제 이가 굉장히 중요하겠죠. 수면 문제는 적절한 수면의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한다. 그러니까 이건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제 잠을 잘 시간이 없어서 못 자는 거거나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. 계속 누워있어도 잠이 안 오는 거. 뭐 7시간 동안 누워있었는데 2시간밖에 못 잤다. 이제 이런 걸 말하는 거고요. 뭐 바빠서 막 수면에 시간에 쫓겨서 못 잔다. 이런 게 아니라는 걸 이제 이는 얘기하고 있고요. F는 이제 수면각성 장애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.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중에 많이 아시는 것들, 뭐 일주기 리듬 장애라든가 아니면은 호흡 관련된 무호흡증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잘 설명이 되지 않고 경과 중에는 발생하지 않는다. 그러니까 일단 불면증이라고 정확하게 이제 할 수 있는 것들을 요 진단 기준으로 이제 삼는다는 거고요.
쥐는 이제 물질의 생리적 영향으로 인한 것이 아니다. 그러니까 뭐 지금 먹고 있는 약물들에 의해서 잠깐 발생한다든가 그런 게 아니라는 거고요. 그리고 H 마지막 거는 정신질환과 의학적 상태가 현저한 불면증 호소를 충분히 설명할 수 없다. 그러니까 다른 걸로 인해서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. 뭐 기침이 너무 많이 난다든가 아니면은 뭐 다른 정신질환 때문에 발생을 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게 독립적으로 불면증이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. 근데 보통 많이 동반이 돼요. 그래서 보시면은 아까 처음에 간단하게 이제 그 인면장애 그 다음에 이제 수면 부족의 문제를 말씀드렸는데요. 보시면 이제 그 수면이 부족할 수 있죠. 뭐 맨날 뭐 공부하다가 4시간밖에 못 잔다든가 그런 것도 당연히 수면 부족 상태는 맞는데 여기 보시면은 기회가 부족할 수면이 부족할 때를 말하는 거죠. 그러니까 그 이건 수면 부족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요. 이제 잠을 잘 수 있는 상태, 잠을 잘 수 있는 기회와 시간, 그러니까 뭐 한 7시간 정도 누워 있는데도 잠을 전혀 못 자는 거, 그런 거를 이런 수면 아까 그 위에서 나왔던 그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. 적절한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한다. 그래서 인면장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잠들 수 없는 괴로움, 잠이 오지 않는 거죠. 수면이 개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. 요거는 따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. 그럼 어떤 사람들이 잘 올까요? 미국에서는 보통 성인의 3분의 1 정도가 불면증 호소한다고 굉장히 많죠. 그런데 우리나라의 보고를 보면은 2016년 기준이긴 하지만 50만 명 정도 환자가 50 몇만 명 되더라고요. 50 몇만 명 정도가 찾았는데 굉장히 뭐 한 1% 정도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. 근데 실제로는 이거보다 훨씬 많을 거예요. 이게 병원을 찾았다는 거고 그 F코드, G코드로 이제 요거를 차팅을 했다는 거기 때문에 보통 이제 저희도 오시면은 이제 요 코드를 써서 요 상태를 이제 정확하게 기록을 하잖아요. 이제 어쨌든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기록들도 약간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좀 작지 않나. 실제로는 몇백만 명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. 이거보다는 좀 많을 거고 뭐 어디까지를 포함시키냐에 따라 다르겠죠. 예를 들면 뭐 한 달인데 뭐 잠깐 신경 써서 뭐 일주일 못 잤다. 근데 그런 걸로 잘 병원을 찾지는 않으시는 편이니까 그래서 좀 우리나라는 이렇게 병원을 찾은 걸로 해서 그런 것 같아요. 실제로는 좀 뭐 많이 차이는 안 나겠죠. 그리고 보시면은 남성보다 여성에서 보통 뭐 한 40-50% 정도 더 많다고 보시면 돼요.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요. 뭐 예를 들면 뭐 갱년기나 이런 것들도 이제 영향을 주는 불면증에 영향을 주는 그런 요인이고요. 또 어떤 스트레스 상황이나 심리적인 요인들도 이제 또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불면증에. 그리고 불면증 단독으로 오는 경우도 있지만 다른 질환과 동반되어 오는 경우 보통 이제 흔하게 이건 뭐 같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아요. 불안장애나 우울증이나 뭐 굉장히 많은 경우가 있고 불면증으로만 오시는 분들도 많아요. 실제로 불면증만 있고 다른 건 다 괜찮다는 분들도 꽤 많으시거든요. 물론 히스토리를 들어보면 좀 더 뭐 다양한 그것들이 있지만 그런 분들도 꽤 있으십니다. 그래서 여성분들이 불면증 유병률이 조금 더 높은 편이에요. 40에서 50% 정도 높은 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. 그리고 불면증의 경우에는 이제 중장년층이 조금 더 많으시죠. 소아청소년기에는 물론 발생하긴 하는데 뭐 수면 리듬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그 생활 습관이 안 좋아서 오거나 보통 그리고 인면장애가 좀 더 흔한 편이고요. 그러니까 잠을 잘 안 자려고 하는 거죠. 잠이 잘 안 들고 잠을 잘 안 자려고 하는 데서 오고요. 이제 조금 더 이제 연세가 많이 드실수록 잘 깨거나 아니면은 그 유지가 안 되는 경우가 많다고 보시면 돼요. 그럼 어떤 분들이 불면증이 잘 생기시는지를 보면요. 어떤 영향을 이제 받는지.
요새 같은 때도 굉장히 중요하겠죠. 왜냐하면 지금 여러 가지로 많이 불안하시잖아요. 불안하신 분들이 많고 요새 같은 때는 이제 불안장애 또 같이 동반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. 그래서 불안장애 환자분들도 아마 많이 문의를 주시는데요. 불안장애와 뭐 우울증 그리고 불면증 같이 많이 동반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체크를 해보셔야 될 때가 많아요. 일단 의외로 잘 모르시는 부분인데 가족력이 있는 경우 굉장히 많아요. 실제로 보다 보면 뭐 어머니 아버지도 그렇고 아니면 뭐 형제 자매가 불면증 있는 경우도 많고 이거는 꼭 그래서 한 번씩 체크를 해보거든요. 그래서 당연히 이게 후천적으로 어떤 뭐 생활 습관이나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유전적 소인이 있을 가능성도 있다는 거. 성향을 보시면 요새 이런 분들이 더 많아지셨을 거예요. 굉장히 많아지셨을 거예요. 왜냐면은 지금 어떤 강박적으로 이 생각을 하게 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고 불안감도 굉장히 높아지고 어떤 불안이라는 게 결국은 나에게 아직 닥치지 않은 상황을 예측해서 걱정하는 거거든요. 근데 이게 요새 같은 때는 실제로 그게 현실이기 때문에 꼭 불안이라고만 할 수는 없죠. 일종의 공포가 같이 동반이 되는 건데 지나치게 걱정이 많고 불안감이 심한 경우 이게 점점 가속화되겠죠. 지금 같은 시기에는 생각에도 점점 몰두하게 되고 그래서 요새 불면증에 대한 문의가 많으신 것 같아요. 기본적으로 불면증이 생기기 굉장히 좋은 어떻게 보면 환경이 그렇게 자꾸 몰아가는 부분이 있거든요. 현재 굉장히 불안하기 쉽고 그리고 생각이 많아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외출을 잘 못하게 되면 또 우울해지거나 아니면 무기력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불면증과 어떤 연관성이 생기기 굉장히 쉬운 상황입니다. 생활 습관은 당연히 뭐 교대 근무 같은 밤낮이 바뀌는 환경이라든가 카페인 뭐 이건 제일 잘 아시는 부분이잖아요. 커피 마시면 못 주무신다. 침실의 환경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. 일단 오늘은 이렇게 간단하게 알아보았고요. 이 구체적인 한 가지를 다음 영상에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